생활밀착 세무토크 세금도 수다로 푼다. 텍스멈 세금톡 김소연 세무사 재원이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7월 31일 날 발표가 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네네. 아주 뜨거운 이슈가 그러니까 되고 지금 난리예요, 그죠?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좀 개인들에게 좀 요긴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들을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법인세율이 다시 돌아갔어요. 올라갑니다. 원래 그 직전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1%씩 낮췄었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를 전부 다시 회귀하는 법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0에서 2억 원까지가 원래 9%였는데 네. 요걸 다시 10%로 네네. 그다음에 2억에서 200억 원 사이가 19%에서 20%로 네. 그리고 이제 200억에서 311%에서 22% 네. 3천억 원 초과분 최고 세율이 네네. 24%에서 25%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전 정부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법인 세율이 좀 높다 보니까 이제 그 해외 투자라거나 이런 것들 유치하기 힘들어서 네네네. 이제 요것들 좀 낮춘 측면이 있는데 네. 요걸 좀 올리려고 하면은 좀 과세 표준을 조정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뭐 부자 감세라는 그 논란 때문에 좀 올렸다라고 하면은 좀 이제 위에 과표 구간에서 좀 조정을 했으면 네, 맞아요. 이제 중소기업 분들께서 맞아요. 이제 숨통이 튑 수도 있었을 네네네. 텐데 이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한 번에 다시 이제 회귀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충격이 있을 것 같다 시장에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거는 지금 이제 중소기업이라던가 이제 많은 기업들에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통합고용세 공제에 대한 개편입니다. 네. 많이 적용하고 계시죠? 맞아요. 그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워낙 파워풀하다 보니까 직원이 있으신 사업장들이 이제 개인 사업장이든 법인 사업장이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일단은 이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게 이제 전년 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를 하면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 네. 하거든요.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청년 고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1년에 1,450만 원 이제 네. 유지를 했을 때 3년까지 이제 중복공제가 되니까 4,35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맞아요. 주게 되고 네네. 그 외의 경우에는 850만 원을 3년 혜택을 보게 네. 되는데 요거를 2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2년 동안 만약에 뭐 10명이면 10명 이렇게 늘어난 걸 고용 유지를 못했다고 하면은 세액공제 받은 거를 다시 맞아요. 토해내야 되는 돼요. 그런. 그리고 줄어들면 그때부터는 네. 못 받잖아요. 못 공제를 받죠. 아예 또. 근데 요거를 추징하는 방식에서 추징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겠다. 네. 근데 대신에 첫 해년도에는 세액공제액을 대폭 좀 줄이고 네. 이제 두 번째에는 그거보다 좀 많게 네. 세 번째에는 그거보다 좀 더 많게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는 게 요지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청년 기준으로 1,450만 원씩 3년간 받았다라고 네. 하면은 4,3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요번에 세법 개정안에 나온 거는 1년 차에 700만 원이고 네. 2년 차에 1,600, 네. 3년 차에 1,700이에요. 네. 합쳤을 때 4천만 네. 원입니다. 조금 줄어요. 많이 줄어요. 350은 큰 돈입니다. 하지만 많이 줄어요. 네, 어쨌든 기준을 네. 유지를 하면 네네네. 뒤에 더 많이 줄게. 그렇죠. 혜택을. 이제 혜택이 좀 줄기는 하는데 네. 대신에 추징이라는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네. 근로자들을 좀 고용하거나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게 네네. 되겠다. 그리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를 뒀어요. 그래서 중견기업은 5명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대기업은 10명 증가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공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청년 기준 있잖아요. 네. 요것도 조금 합리화가 됐죠. 맞아요.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 이제 들어왔을 때 청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가만히 있어도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네, 맞아요. 근속을 네. 했을 뿐인데 이제 청년이 아니게 되니까. 네, 이제 시간이 갈수록 네. 이제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청년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청년이 아니게 되는데 네. 요거를
그냥 근로개혁 체결 당시에 청년이었으면 계속 청년으로 맞아요. 보겠다 네. 이제 라는 규정으로 변경이 네네. 된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 공제를 적용을 해줬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1,300, 중견기업 9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줬고 네. 이 적용 기한을 2026년도까지로 네. 이제 연장하는 방안으로 세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관련해 가지고는 작년에 또 요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개정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요번에는 조금 이제 수익 금액이 작으신 분들의 네. 혜택을 크게 만드는 네. 것으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 분들 네. 중에서 이제 생계형, 네. 생계형이라는 거는 수익 금액이 연간 8천만 원 이하 창업 중소기업인데 현재에는 네. 요거를 1억 400만 원 이하로 네. 확대를 하겠다는 거죠. 1억 400만 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떤 거? 간이과세자. 맞습니다. 예, 그 기준이랑 조금 일치를 네, 시키려고 맞아요. 하는 것이 네. 보이고요. 이제 만약에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에 적용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면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50% 세액 공제를 5년 동안 받으실 수가 네. 있으시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에서는 이제 수도권에서 창업하시는 경우 75%, 수도권 외인 경우에 100% 세액 공제를 네. 5년 동안 네네. 연속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경영 악화로 인해서 이제 노란우산 공제를 해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았잖아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차소득이나 이제 퇴직소득으로 또 과세가 돼요. 해지를 하는 맞아요. 소득을 받으셨을 네. 경우에는 그러셨을 때 퇴직소득으로 받으시는 게 기타 소득으로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시거든요. 맞아요. 세율이 훨씬 낮죠. 네, 네. 근데 퇴직소득으로 얘를 받으려면 좀 일정한 사유들이 있어야 돼요. 뭐 폐업 또는 경영 악화. 근데 이제 이 경영 악화에 대한 사유를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네. 분들이 저율로 과세될 수 있게끔 하는데 네네. 경영 악화에 대한 기준이 이제 수익금액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감소였는데 요거를 개정안에서는 20%만 감소해도 경영 악화로 보겠다 해서 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그 네. 이후에 만약에 해지가 되게 되면 네, 조금 더 완화된 그 네. 사유로 해서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직전 평균 대비 50% 감소면 거의 많이 아, 네. 그래야 해지해야 돼. 네네네, 근데 그렇죠. 20% 감소 정도면 사실 현금 유동성이 약화된 정도만 되더라도 이제 해지할 수가 있게 되니까. 네네네. 자영업자들한테는 네, 좀 좀, 희소식이 되실 네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의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정부의 세법 네네. 개정안인데요. 일단은 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그 공장 네. 이런 것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원래도 그런 감면의 혜택들을 주고 네네. 있었어요. 근데 이 혜택을 더 증가를 네. 하겠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공장을 뭐 수도권의 뭐 인구 감소 지역으로 만약 옮기겠다라고 했을 때 현재는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5년간 100%는 이제 계속 되고요. 네. 3년간 또 추가 50%를 세액 공제해서 이제 최대 7년간 받으실 수 있는 걸 이제 8년, 1년을 네. 더 늘려서 받으실 네네. 수 있게끔 이제 네. 개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최대 만약에 받으실 수 있는 혜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광역시나 뭐 중규모 도시 이런 게 아닌 진짜 막 외곽 지역에 만약에 네. 이제 옮겼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10년간 100%, 2년간 50%를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10년간 100%, 5년간 50%로 최대 15년까지 세액 감면 혜택을 주는 이제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게 지방으로 이전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좀 더 많이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취지로 보이는데. 저 이번 정부에서 어떤 지역 균형 발전 항상 모든 정부마다 이제 그런 맞아요. 목표들을 네.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에 대한 확대. 정책에 부응하는 어떤 제도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리고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이 종료됩니다. 네, 요거 이제 의료기기 같은 거 병원 네네. 같은 경우에 구입을 맞아요. 하시거나 이제 일반 공장에서 공장 설비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 혜택을 줬었어요. 네. 근데 요거를
26년에는 다시 이제 통합투자세 맞아요. 공제라는 걸로 돌아가는 회귀를 하겠다. 네. 그렇게 되면 12% 받으실 수 있었던 거를 10%만 네. 받으실 네. 수가 있으셔서 뭐 혹시 이제 조만간 뭐 투자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25년도에 구입하세요. 네. 25년도에 구입하세요. 네. 25년도에 구입을 미리 좀 하시는 것이 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의원 쪽에서 조금 많이 관심을 네네. 가질 만한 내용인데요. 네.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미용, 네. 피부과 뭐 이런 이제 의료 용역을 받게 되면은 네. 이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해줬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다가 뭐 100만 원이면 110만 원 이제 부가세를 내고 네. 공항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환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네네네. 행복하게 출국을 그랬단 말이죠. 네. 근데 요게 이제 맞아요. 종료가 된다. 네, 라고 네. 하는데 좀 타격이 있는 병의원들이 그죠?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피부. K-팝 뭐 이런 K-뷰티 맞아요. 막 이런 것들이 완전 뜨고 있는 네. 이 상황에서 요런 이제 환급에 대한 적용 기한이 종료된다라고 하니까 네네. 피부과, 성형외과 뭐 이런 쪽에서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싶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네. 측면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업종별로 조금 중요한 내용들을 할 텐데요. 네. 일단은 유튜버들에게 좀 주목하셔야 되는 네. 제도입니다. 그래서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이게 네네네. 뭐냐면은 부가가치세를 네. 신고를 할 때 뭐 세금 계산서도 발급을 안 하고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도 발급을 안 한 그런 이제 현금 매출이 네.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뭐 얼마다 해가지고 신고를 하면 되는데 맞아요. 그게 만약에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이 된다라고 하면 이름이랑 주민번호 네. 혹은 상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이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랑 이제 얼마의 매출을 거래했는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은 보통 그런 매출이 많이 없기는 한데 네. 어쨌든 그런 매출이 있을 때는 이제 누구랑 거래했는지 보고를 네네네.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법령이 만약에 통과를 하게 되면 네. 이 부분은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웹툰 컨텐츠 제작 네.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신설이 된다고 네네네. 합니다. 요새 웹툰 많이 보시나요? 맞아요. 저는 웹툰 많이 보기도 하고 거래처 중에 웹툰 제가 저도 신고시. 예.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쪽 분야를 조금 육성을 네, 하려고 맞아요.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좀 보이는 네, 규정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뭐 복잡하게 적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웹툰이나 디지털 만화들을 제작하시는 네.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 네. 기획, 제작 전부 인건비 맞아요. 전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원작 소설 저작권 네, 사용료 맞아요. 이것까지 네, 그거 포함이더라고요. 굉장히 크고 네. 그다음에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맞아요. 그거 네, 거의 네. 웹툰 제작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은 거의 다 들어간다. 네, 그래서 요 세액공제 혜택이 중소기업의 경우에 15%가 통과가 되면은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웹툰 이게 회사에서. 지출한 비용의 퍼센트를 세액공제 그렇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직접 비용이 클수록 세액공제 효과도 확실히 좀 커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사업자와 관련해가지고 좀 중요하게 눈여겨보셔야 될 세법 개정안 저희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 다음에는 또 개인과 관련해가지고 또 눈여겨보시면 좋을 세법 개정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